자, 이상형 월드컵을 할 건데요. 8강 나갑니다. 8강. 제가 이걸 왜 하게 되는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최악의 불륜 월드컵을 왜 해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었냐면, 다양한 다른 유튜브 채널 나오면서 불륜에 대한 소재로 많이 이야기를 물어보더라고요. 불륜이 사실 굉장히 많죠. 우리나라에 굉장히 많은데 항상 물어보는 게, 내가 경험했던 것 중에 아니면 내가 다뤘던 사건 중에서 최악의 불륜이 무엇이냐 라고 많이 물어보더라고요. 질문이. 매번 이제 불륜 주제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최악의 불륜이 무엇이냐라는 질문을 해서 제가 생각하기엔 그래요. 사실 불륜이라는 건요, 누구에게나 최악이죠. 뭐 남자든 여자든 간에 내 배우자가 불륜을 했다? 그럼 다 최악이에요. 누구에게나. 최악인데, 최악의 불륜을 물어보면 사실 이건 우문이죠. 무엇이 최악이냐? 나한테는 내 불륜 사건이 최악이죠. 내 배우자가 불륜한 게 최악이야. 근데 불륜이라는 건, 여러분, 불륜의 핵심은 뭐예요? 불륜의 핵심은 배신행입니다. 그건 뭐예요? 신뢰죠. 신뢰를 깼다는 점에서 본질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최악이다 라고 굳이 수식어를 붙일 수 있다면 그 불륜은 어떤 불륜이겠어요? 이 신뢰 관계를 깬 것이 크면 클수록이겠죠. 예를 들면 많이 신뢰가 있는 사람, 그런 관계에서 불륜이 일어나면 그것이 더 최악의 불륜이 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인간 관계의 거리 있잖아요. 나랑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 배신감이 큰 거죠.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전제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누구에게나 내 불륜이 가장 최악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걸 먼저 전제로 하고 한번 우리 월드컵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악의 불륜 월드컵 8강입니다. 첫 번째, 군인과 업소녀. 자, 여러분, 군인들이요 불륜이 많죠. 알고 계시죠? 군인은 왜 그래요? 직업 특성상 가족과 떨어져 지내요. 아이들이 어릴 때는 같이 다니다가 장교 같은 경우는 1년에서 2년 단위로 이동을 하죠. 그리고 부사관이라고 해도 이동이 있잖아요. 뭐 6, 7년에서 뭐 더 길게 있을 수도 있지만 이동이 돼요. 그리고 이동을 안 하더라도 근무지가 전방이야. 그럼 산골짜기, 주변에 이제 편의시설이 없어. 뭐 학군도 별로 좋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아이가 커갈수록 비군인인 배우자와 자녀는 보통 도시에 정착을 하고, 군인들은 전방에 머물거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뭐 외로워, 갈 데도 없어, 뭐 미수지도 있어. 그러면은 그냥 뭐 그 동네에서 외롭게 지내다가 군인들끼리 불륜하는 경우가 종종 있죠. 그러니까 군인의 불륜 상대는 군인인 경우가 되게 많아요. 왜냐면은 일단 환경적으로 고립되어 있어. 그리고 같이 많이 당직도 서고 훈련도 하고 그러다 보면은 이제 더 친밀해질 수 있고요. 신체 접촉도 좀 많이 있을 수 있고, 몸으로 뛰는 훈련 같은 걸 하니까 회식도 어디 갈 데도 없어. 그럼 그 동네에서 같이 해. 그러다 보면은 뭐 장교끼리 할 수도 있고요. 장교 부사관이 할 수도 있고요. 뭐 군인과 군무원이 할 수도 있고요. 그런 이제 불륜인데, 여러분, 일단 불륜은요 뭐예요? 성관계를 전제로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법에서 말하는 부정행위는요 꼭 성관계까지 안 나가도 부정행위죠. 이제 보통 불륜을 하면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네가 생각하는 그런 관계 아니다. 그냥 카톡 주고받은 게 다야. 만나서 밥 한 번 먹은 게 다야. 물론 다가 아니겠지. 그러면 속이잖아요. 그러면서 강조하고 싶은 건 뭐예요? 같이 자진 않았어. 성관계 하진 않았다는 거죠. 중요하지 않아요. 어차피 부정행위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부정행위에 들어간다는 건 뭐예요? 법적 책임이 발생한다는 거죠. 자, 보세요, 여러분. 군인입니다. 군인끼리였어요. 군인과 군인이 만나서 이제 불륜을 했는데, 불륜 기간 6개월. 보통 이게 6개월이라는 건요, 내가 발각한 게 6개월이지 그 전에부터 사귀었을 수 있는 거죠. 근데 증거가 있는 게 6개월밖에 없는 거죠. 증거라는 게 보통은 이제 모텔에서 나오는 사진, 뭐 그런 거죠. 나오는 사진인데 스킨십이 있는 사진들, 아니면 같이 밥 먹는 사진, 그런 거. 근데 이제 스킨십이 있으면서 같이 뭐 손을 잡고 걸어? 그런 거는 이제 빼박이죠. 그래서 이제 잡았어. 증거도 잡았어. 근데 이제 부인까지 하는 거예요. 물론 내가 지켰으니까 내가 아니라고 할 순 없지. 근데 부정행위 자체를 부인해버리는 거예요. 그냥 모텔은 잠깐 쉬러 갔다, 뭐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경우, 군인 간 불륜. 그러니까 내 남편이 군인인데 내 남편이 다른 여군과 불륜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어떨 것 같으세요, 여러분? 내가 배우자야. 지금 우리는 전지적 피해자 시점이니까 내가 배우자라면은 그 고통이 어느 정도일까 생각을 해보세요. 저 같은 경우는 양구에서 법무참모를 했는데, 그 옛날에는요 배 타고 들어갔죠. 산골짜기까지 가서 배 타고 들어가야 되는 곳이거든요. 내가 얘를 위해서 여기까지 와서 내 모든 커리어 다 버리고 내주하고 있는데, 이놈이 여자 뭐 중이랑 여자 하사랑 불륜을 해? 그러면은 화가 나겠죠? 그 고통을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리고 모텔에 가는 것도 내가 직접 증거를 수집했어. 근데 이제 잡아떼는 거예요. 아니다, 네가 잘못 알고 있다는 둥,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떨까요? 그리고 여러분, 군인은요 불륜을 하면은 이제 뭐예요? 품위 유지 의무 위반이 되기 때문에 징계를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거를 되게 별로 아닌 것처럼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거든요. 군인이 불륜해서 품위 유지 의무로 징계 처벌을 받게 되면은 징계 수위가 높진 않아. 보통은
감봉 정도 나올 거예요. 뭐 더 심하면 정지까지 나올 수 있는데 감봉 정도 나와서는 경징계밖에 안 되니까 우리가 이거 별거 아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군인은 징계를 받으면요 여러 가지 불이익이 되게 많아요. 뭐 호봉 승급도 지연되고요. 그 다음에 성과상여금 안 나오고요. 여러 가지 뭐 감봉이면 또 월급이 깎이는 거죠. 그리고 얘는 진급하기 어려워. 그리고 더 큰 게 뭐예요? 쪽팔리다. 왜냐면 군인 불륜이 되면은 징계는 법무실에서 해요. 법무실. 군인은 웬만하면 법무실에 갈 일이 없거든요. 근데 불륜은 징계 사건이기 때문에 법무실에서 이거를 처리한다는 거죠. 그러면은 굉장히 수치스럽죠. 소문 다 납니다. 소문 다 나요. 날 수밖에 없어요. 구조적으로. 그러면은 되게 창피하잖아요. 그래서 불이익이 크다. 그렇기 때문에 군인이 불륜했을 때는 그 배우자는요 여러 가지 카드가 있는데 뭐 이제 위자료 청구를 할 때 미리 저는 좀 협상을 한번 해볼 걸 권해드리거든요. 왜냐면 굉장히 많은 금액을 합의금으로 받을 수 있는 거죠. 위자료로. 그러니까 우리 법에서 위자료를 굉장히 적게 책정하잖아요. 그 정신적 위자료를 우리나라는 많이 인정 안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많아봤자 3천이다 그렇게들 많이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소송으로 하는 것보다 소송 외적으로 합의 시도를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합의서를 쓰고 금액을 많이 올릴 수 있는 거죠. 저 같은 경우는 군인끼리 불륜이었을 때 최대 합의했던 금액이 7천만 원까지 합의했었거든요. 불륜 단일 사건으로. 그래서 이제 군인 불륜인 경우에는 여러 가지 다양한 카드가 있다는 거를 여러분들이 좀 아실 필요가 있고요. 불륜은 개인 사정이지만 군인은요 공무원이잖아요. 그러니까 품위 유지 의무 위반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징계가 되는 겁니다. 옛날에는 그걸로 해임도 당했었죠. 파면도 됐었고. 불륜은 불법이 아니라 징계 책임을 묻는 거예요. 불륜으로 인해서 합의를 7천 받으면은 많이 받은 거죠. 우리나라 시스템에서는. 군인의 업무 시간 내 불륜이요? 그거는요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죠. 불륜이 문제가 아니라 이제는 업무 시간 내에 했기 때문에 형사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죠. 만약에 그 근무지를 이탈했으면 무단 이탈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영내에서 했다? 그거는 죄가 훨씬 더 커지는 거예요. 그렇죠? 불륜도 죄질이 훨씬 나빠지는 불륜이고 영 내에서 성관계를 했다. 그러면은 형사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품위유지 의무가 있어서 경미하게 처벌을 받지만 불이익이 되게 많단 말이에요. 군인인 경우에는 징계를 한번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진급이 안 될 수 있다는 건 굉장히 큰 불이익이죠. 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업소녀 불륜 한번 볼게요. 업소녀는 뭐냐면요. 불륜기간은 4개월이에요. 4개월이었어요. 근데 이제 이것도 역시 내가 피해자인 배우자가 앓은 게 4개월이지 그 전부터 있었는지는 알 수 없는 거예요. 업소녀라고 하면은 유흥업소에서 원래 그러면 안 되는데 그거 자체도 불법이죠. 성매매도 불법이고 아무튼 다 불법인데 그 업소녀와 이제 불륜은 성매매는 아니니까 불륜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한다는 거는 사랑에 빠지는 거잖아요. 업소녀하고 그런 경우에 그러면서 업소녀한테 선물 공세를 막 퍼붓는 거예요. 내 남편이. 그걸 내가 이제 알게 됐어. 어떻게 알게 됐냐면 선물 공세를 퍼붓다가 들킨 거예요. 뭐 값비싼 고가의 뭐 반지를 한다. 고가의 목걸이를 한다. 환심을 사기 위해서. 그런 경우에. 어떤 게 더 배우자 입장에서 고통스러울까요? 최악일까요? 둘 중에 하나 고르자면? 불륜 위자료를 아내랑 불륜남이랑 각각 3천만 원씩인가요? 보통은 공동 불법행위니까 3천이 나오면요. 그 판결문에 다 써줍니다. 공동하여 이렇게 부담하라고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3천이면은 나는 피해자는 상간녀든 내 남편이든 누구에게든 3천을 받으면 끝나는 거고 자기들끼리 이제 구상 관계가 있는 거죠. 근데 둘 다한테 3천씩 받는 건 아니에요. 보통은 이제 공동 불법행위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자, 내 남편이 이제 눈이 돌아간 업소녀가 30살이 어린 여자애였어요. 여자애. 그리고 내 남편은 이제 보통은 되게 좀 재산도 많고 그런 분들이란 말이에요. 업소에 가서. 물론 땡전 아픈 업소도 업소에 가서 업소녀랑 사랑에 빠지는 분도 있긴 있는데 아무튼 그런 경우에 업소녀한테 엄청난 선물 공세를 해. 나는 한 번도 받아본 적 없는. 나는 허리띠 졸라매고 열심히 막 아껴가면서 살고 정말 시간이 어떻게 지나가는지도 모를 정도로 바쁘게 살고 있는데 내 남편이 업소녀한테 매우 비싼 선물을 준다. 나는 백화점에 가서 내 거 하나도 사준 적이 없는데 그렇게 하는 걸 내가 본 거예요. 근데 그 업소녀가 30살이나 어려. 내 남편보다. 그리고 이제 업소녀를 안 하겠대. 앞으로. 그러면서 뭐예요? 내 남편과 결혼하려고 하는, 내 남편과 결혼을 꿈꾸는. 물론 내 남편이 그렇게 빌미를 준 거겠죠? 둘이 이제 짝짝꿍이 맞아서 둘이 결혼을 이야기가 오고 가는 그런 사이였어요. 여러분은 어떤 게 더 고통스러우세요? 군인 불륜, 업소녀 불륜. 둘 중에 뭐가 더 고통스러울까요? 최악일까? 나한테. 자, 둘 중에 뭐가 더 고통스러울까? 군인 불륜과 업소녀 불륜. 제가 느낄 때는요. 기간은 둘 다 비슷하잖아요. 근데 저는 군인 불륜이 좀 더 배신감이 클 것 같아요. 나의 신뢰. 업소녀는 물론 이제 그것도 고통스럽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제 업소녀라고 한다면은 관계가 깊지 않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고통은 군인 불륜이 훨씬 더 크다.
그리고 군인인 경우는 그러니까 배우자가 희생하는 게 매우 커요. 군인 가족 되게 안 됐거든요. 이사도 많이 다녀야 되고 열악하고 막 관사 준다고 하지만 그 관사도 다 그렇고 관사가 비록 좋다고 쳐도 요즘은 관사가 좋지만 좋다고 해도 지역이 외져 있고 그런 데서 산다는 건 너무나 괴로운 일이죠. 근데 내가 그렇게 희생했는데 감히 네가 불륜을 해? 그리고 모텔을 가는 걸 내가 찍었는데 감히 모텔에 가는데 또 군복 입고 간 놈도 있어요. 뻔히 전투복 이렇게 입고 가서 그게 찍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부끄러움이 없는 거죠. 모텔을 가면서 군복을 입고 간다고? 이거 미친놈인 거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둘 중에 하나 고르라면 저는 군인 불륜이 훨씬 더 고통이 크다. 업소녀보다는 그렇게 선택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선수. 의사 불륜과 지인 불륜 두 가지. 자, 여러분. 의사 불륜은 어때요? 의사 불륜. 이게 이제 특정 직업군을 뭐 비하하려는 게 아니라 의사분들 중에 제가 이제 여러 가지 불륜 사건을 많이 하는데 불륜 사건 중에서 이제 다양한 직업군들이 나오잖아요. 근데 의사분들이 좀 많이 눈에 띄더라고요. 의사분들. 뭐 물론 이제 사회적으로 굉장히 의사하면 우리가 다 우러러 보고 그리고 의사는 대부분 돈이 많잖아요. 돈을 많이 벌잖아요. 변호사는 케바케인 것 같은데 근데 의사는 아무튼 기술을 갖고 있는 거니까 의사인데 가난한 사람은 거의 못 본 것 같은데 그러니까는 의사 이꼴 부자 라는 이제 공식이 보통은 있으니까 의사분들이 자발적으로 불륜하는 경우도 있지만 주변에서 막 꼬시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어떤 경우에는 되게 많은데 환자가 꼬시기도 합니다. 환자가 병원에서 이제 진료 보러 왔다가 의사를 꼬시는 거죠. 그리고 특히 이제 간호사가 일부러 꼬시기도 하고 의사가 적극적으로 꼬시기도 하고 그런 여러 가지 그런 환경에 노출이 많이 되어 있다. 그래서 의사 직업군이 좀 불륜을 다른 직업군에 비해서 조금 많이 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다. 환경적으로도 좀 그렇다는 거죠. 어떠세요? 의사 불륜. 의사가 의사랑 하는 경우는 많지 않고요. 제가 볼 때 의사랑 환자 아니면 의사랑 간호사는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아. 한 번으로 안 끝나. 되게 많아. 되게 빈번해. 그리고 상대도 계속 바뀌어. 한 사람이랑 꾸준히 가는 경우보다는 그런 경우가 종종 있더라고요.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아내가 그걸 알았어. 근데 그걸 더 이제 약을 올리는 거예요. 용용 죽겠지. 그러니까 나는 계속 불륜을 할 거고 처음에는 이제 아내한테 들켰지만 이젠 들키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간호사, 나랑 불륜한 간호사를 해고하지 않아. 계속 써. 간호사 되게 많은 거죠. 되게 많은데 그중에 이 간호사가 되게 잘하고 일도 잘하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안 잘라. 그러면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대놓고 불륜을 하겠다는 이야기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 더 추가하자면 계룡남이야. 또 계룡남이 뭐예요? 개천에서 용이 난 거죠. 그러니까 의사긴 의사인데 집이 개천이야. 가난해. 의사긴 의사야. 그러니까 온 시댁 식구를 먹여 살려야 되는 의사인데 나는 이제 우리 집에서는 이제 의사랑 결혼할 때는 아무튼 그런 거 다 고려하고 결혼하잖아요. 그래서 의사 집안이랑 결혼을 하는 사람들 중에 많은 경우는 여자네 집이 부자인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 얘는 의사, 우리 집은 부자. 그러면 이렇게 딱 부합이 되는 거죠. 서로의 니즈가 부합이 돼서 친정에서 병원을 차려주고 이 의사는 앞으로 돈을 잘 벌면 되는 그렇게 되는데 이제 불륜하기 시작하는 거죠. 내 병원을 차렸어. 간호사랑 불륜해. 그리고 환자가 막 꼬셔. 여러분 진짜 환자가 꼬시는 경우 꽤 있습니다. 의사 선생님을 꼬셔요 병원에서. 그리고 성관계를 병원에서 해요. 되게 은밀하게. 근데 은밀할 수가 없죠. 결국 누군가는 알게 되는. 이상하다. 개인 병원에 가면 뭐 주사실도 있을 수 있고 뭐 그런 방에서 환자가 가서 나 왔다고 이제 연락을 하는 거예요. 자기야 나 왔어. 그러면은 의사가 와서 처치를 하면서 잠깐의 시간 동안 무언가를 하는 거죠. 꼭 성행위를 했다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이제 행동을 할 수 있죠. 그게 이상하지 않을 리가 없잖아요.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장소적으로 굉장히 변태적인 거죠. 근데 그런 상황인데 아내 입장에서 이혼하기도 쉽지 않아. 왜? 아니 계룡남이어서 우리 친정 돈으로 정말 전폭적인 지원을 해줬는데 이제 와서 불륜을 해. 그럼 이혼을 하면 어떻게 돼요? 오히려 내가 손해인 거죠. 재산적으로 보면. 내 재산이 더 많이 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남편은 돈을 벌기 시작하는 건데 그러면 남편한테 너무 좋은 일을 시켜주는 거 아니야? 병원은 내가 차려주고 공부도 시켜준 분도 있어요. 어떤 분은. 의사 공부도 시켜주는 분도 있다고요. 근데 이제 사람이 아니면요. 그 부끄러움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도 개의치 않아요. 처갓집에서 자기 의사 공부하는 그 비용까지 다 대줘. 등록금까지 다 대줬는데도 개의치 않는 사람 많습니다. 페류나 같은 거죠. 사실 자기 부모보다도 더 자기를 지원해준 건데 그런 경우도 있는 거죠. 그러면 이혼하기도 쉽지 않아. 너무 억울해서. 여러분 그 억울한 일을 만들지 않으시는 게 좋죠. 억울한 상황을. 내가 억울하게 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지 않는 게 사실은 제일 좋은 건데 그래서 정신줄 놓고 살면 안 돼요. 얘가 사람이라면 내가 그동안 해준 게 있는데 설마 그러겠어? 아니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아요.
설마는 발생할 수 있죠. 그러니까 그런 설마가 발생한다면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맞는 거예요. 삶이란 그런 겁니다. 내가 이렇게 선을 베풀면 하나님이 나한테 복을 준다? 전혀 그렇지 않아요. 사리에 맞게 항상 말하고 행동하셔야 돼요. 사리에 맞게 생각에 힘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 채널을 많이 들으시면 생각의 힘을 키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막 약 올려 용용 죽겠지 하는 그런 불륜이 있고요. 모든 분들이 그렇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일부의 의사분들이 이제 그렇게 불륜을 하고 그리고 그 불륜의 특징을 살펴봤을 때 보통은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 사람과 불륜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그런 경우에 이 아내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거를. 그런 거죠. 고통이 매우 크겠죠? 의사 불륜. 자, 그 다음에 지인 불륜. 상대방이 이제 지인 불륜인데요. 이거는 지인인데 어느 정도의 지인이냐면 그런 거예요. 그냥 멀리 알고 있는 지인이 아니라 지방에서 임대업을 하고 계신 분인데 임차인이죠, 임차인. 임차인인데 어떤 여자애야. 임차인이 여자인데 지방에 와서 무슨 공부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집을 얻은 거예요. 근데 이제 가까이 있는 거죠. 집주인 집하고 세를 준 집이 가까이 있는 거야. 근데 그러니까 이제 혼자 여자애가 혼자 와서 공부한다고 하니 좀 안 되기도 하고 해서 나이 차도 많이 나요. 학생이니까. 그래서 많이 도와준 거죠. 막내가 잦았고 뭐 밥도 먹으러 와라. 우리 집에 혼자 있으니까 와서 밥도 먹어. 그리고 그 집에 좀 고칠 것들 있으면 가서 이 남편이 가서 고쳐주고 나는 이제 내가 아는데 나는 이 여자애 여학생 불러다가 밥도 먹여주고 이제 막 한 거죠. 챙겨주고 집도 청소도 해주고 정말 엄마의 마음으로 이 혼자서 외지에서 혼자 고생하는 얘를 위해서 이렇게 해줬는데 알고 봤더니 내 남편과 불륜을 하고 있네? 나중에 알아, 나중에. 불륜 기간 되게 오래됐어. 7년 정도 된 거예요. 그리고 어느 날은 이 학생이 자기 남자친구랑 헤어졌는데 그 남자친구의 애를 뱄다, 내가. 근데 나는 이 애를 낳을 거다. 그래서 미혼모가 되겠다는 거야. 미혼모 선언을 하네? 그러니까 더 불쌍해. 아, 더 안 됐다. 아, 너무 어린 나이에 너무 안 됐다. 나쁜 놈을 만나가지고 이렇게 어린 나이에 미혼모가 됐구나. 안 됐어. 도와줘야지 하고 도와준 거예요. 엄마도 안 와. 얘 엄마는 어디 있는지 오지도 않아. 혼자인가 봐. 너무 불쌍해. 그래가지고 얘를 막 도와준 거야. 더 극진이 이제 애도 낳았어. 출산도 해. 출산 산후조리도 해줘야죠. 그리고 애가 낳는데 이제 혼자 보기 어려우니까 애도 봐줘. 내가 가서 이 애도 봐주는 거예요. 그리고 걔 팬티까지 빨아줬어. 그렇게 내가 잘해줬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걔가 내 남편 애였어. 그 애가 내 남편 애였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여러분? 이런 일도 발생하죠. 이거보다 더 심한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자, 어떤 게 더 고통스러우세요? 자, 먼저 이 얘기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우리가 이제 혼외자 하는데, 이거 법률적으로는요, 혼외자나 혼생자나 생부가 인지를 하면 취급은 같아요. 법적인 취급은. 뭐 혼외자라고 해서 호적에 못 올리고 그런 거 없어요. 호적이란 것도 없어졌지만, 어떻게 되나요? 자, 내가 있고, 이 남편이 있어요. 남편이 이제 정력이 너무 좋아서, 나랑 아이가 있어요. 아이가 있어. 씨가 있어. 근데 이 남편이 D라는 여자랑 상간녀랑 불륜을 해가지고 애를 낳았어. 애를 낳은 거예요. 그러면은 얘는 혼외자죠. 이가 혼외자가 되잖아요. 근데 얘하고 법률혼 중에 낳은 이 C하고 처우가 다르나요? 처우가 같아요. 남편이 얘는 내 아들이 맞아 라고 인지만 하면은 똑같아요. C나 D나 똑같이 상속받죠. 그리고 B의 가족관계 등록부에 나옵니다. C도 나오고 E도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복장이 터질 수 있지만 우리나라 법은 구별 차별이 없다. 이 이슈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주 월요일 라이브 때 말씀을 드릴 건데요. 누가 있나요? 지금 핫하신 분들이 있죠. 김민희 홍상수 감독님 9년 불륜이라고 하시는데 9년 동안 불륜 중이신 이번에 뭐 임신했다 안 했다 뭐 그런 말이 있는데 그걸 가지고 제가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래서 뭐 아내 입장에서는 그래도 쟤는 혼인 외의 자니까 호적에는 안 올라가겠지. 나는 그것만 믿고 있었어. 근데 아니란 말이에요. 나온단 말이에요. 인지만 하면. 내 의지랑 상관없이 내가 동의해줘야 올라오는 거 아니에요. 그냥 남편만 인지하면은 혼외자인 쟤나 내 애나 똑같아.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지만 아무튼 법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둘 중에 뭐가 더 충격적일까요? 이 지인 불륜도요, 이혼하기 쉽지 않아요. 재산도 그렇고, 아이도 그렇고, 아이도 키워야 되는데, 아내분이 이제 능력이 없는 거예요, 경제적인 능력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면서 그 상간녀, 그 어린 학생이 나를 놀리기까지. 상간녀들이 주로 하는 말들 있잖아요. 얼마나 못났으면 네 남편이 바람을 피냐? 라든지 뭐 그런 말들 있잖아요. 인신공격을 막 해. 그리고 막 후벼 파. 이런 사람들은 사람으로서 수치심이 없기 때문에 자기 얼굴에 침 뱉는 말인 줄도 모르고 하거든요. 근데 이제 상처받는 거는 나죠. 정신 멀쩡한 이제 피해자만 상처를 받는 상황이죠. 그래서 의사 불륜도 이혼하기 쉽지 않고 지인 불륜도 이혼하기 쉽지 않지만 여기에 계속 나를 두면요. 내 두 눈으로 두 년놈을 보고 그리고 내가 직접 그 년놈의
말을 듣고 이건 정말 고통스러운 일이에요. 사실은 이혼하지 않고는 살 수 없는데 그렇습니다. 의사 불륜과 지인 불륜 둘 다 나쁘지만 하나를 고르라면 저는 지인 불륜을 고르겠습니다. 왜냐면 너무 배신감이 이거보다 더 클 수가 없어. 의사와 간호사. 내 남편이 의사고 상간녀가 간호사야. 뭐 물론 간호사랑 나도 어떤 친분이 있을 수 있지만 지인인 경우보다는 적을 거잖아요. 내가 뒷수발을 해줬던 얘 애까지 봐줬는데 이 애가 사실은 혼외자였어? 나는 그럼 뭐지? 나는 갑자기 이제 첩이 막 이상한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누가 첩이지? 내가 첩인 것 같은데? 그런 상황이 되는. 정실은 오히려 상간녀가 정실인 것 같고 내가 얘 애 봐주고 얘 청소해주고 빨래해주는 밥 해주고 그런 첩이 된 것 같은 그렇게 이제 주객이 전도돼 버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배신감의 크기로 봤을 때는 지인 불륜이 훨씬 크다. 그래서 지인 불륜을 선택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동성 불륜과 재혼 불륜인데요. 그죠? 여러분들도 지인 불륜이 넘사 같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김치 싸대기를 하면 좋은데 그거 하고 나면 이제 그래 나 폭행죄로 벌금 받겠지. 하세요 여러분. 아니 이 정도 할 수 있지 않아? 내가 하는 행동이 법 체계에서 어떤 범죄로 인정받고 그로 인해서 내가 형사 책임을 지게 되더라도 저는 벌금 정도는 내가 이런 나쁜 일을 응징하는데 벌금 정도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하세요. 그 대신 한 번 딱 한 번 세게 하고 마셔야 돼요. 자, 마이크를 잡고. 동성불륜 여러분 남녀만 하는 게 아니죠. 남자 여자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법원은요 그 불륜으로 봅니다. 그거는 부정행위로 보고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위자료가 발생하도록 합니다. 위자료 책임을 묻고 있죠. 근데 이제 이런 경우가 있어요. 여자분들이 불륜에 빠지는 경우는요 다 그렇다는 게 아니라 이런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남편과 관계가 너무 어긋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에 대한 회의도 들고 이제 정신줄을 놓는 거죠. 그러면 뭐 해야 돼요, 여러분? 남편과 갈등이 너무 심해. 어떤 분들은요, 집에서 대화 1절 안 해요. 남편이 집에 왔는데 대화 한마디도 하지 않아. 각방석. 그리고 그냥 투명인간 취급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보통 여성들이 좀 더 관계 지향적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관계가 단절됐을 때 남자보다 여자가 훨씬 더 많은 고통을 느낀단 말이죠. 그리고 만약 전업주부라면 남자는 출근하면은 다른 사람들 만나서 관계를 맺지만 전업주부인 나는 그걸 못하잖아요. 그 관계가 단절됐어. 그러면서 그냥 사람이 그리운 경우가 있어요. 외로움에 압도당한다고 저는 표현을 하는데 그런 경우에 이제 불륜에 빠지게 되는 경우가 있는 거죠. 누가 좀만 잘해주면 확 넘어가는 거예요. 동성은 편하잖아요. 내가 너무 괴롭다. 집에 뭐 이런 일이 있어서 너무 괴롭다라고 이야기를 내 고민 상담을 쉽게 할 수 있잖아요. 동성끼리니까. 근데 상대방이 적극적으로 나와. 내가 아내인데 어떤 여자 친구를 만나. 근데 이제 그냥 일반 친구는 아니죠. 다른 이제 외로우니까 막 웹을 하는 거예요.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여러분. 외로우면 아는 변호사의 프로젝트 이름을 들으세요. 이런 거 하지 말고. 그거 왜 하는 거예요, 그거? 불륜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사람이 모든 걸 잃어도 가오를 잃으면 안 돼요. 아니 불륜을 해도 좀 멋있게 해야지. 이거 사람 뭐 만날 사람 없다고 이거 웹해가지고 사람 만나가지고 결국은 불륜하려고 만나는 거잖아요. 아니라고 말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리고 왜 해요? 외로워서 말동무 하려고요? 결국 말동무의 끝은 불륜 아니에요? 아니라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지 마시고요. 항상 우리는 고상해야 돼요. 고상하고 도도함을 잃지 말고 기품을 잃지 말고 욕을 하더라도 우아하게 해야 되고요. 그래서 외로워. 그러면은 아는 변호사 프로젝트 이립 들으세요. 그런 거 하지 마시란 말이에요. 여자하면 괜찮겠지. 나 불륜하려고 만나는 거 아니야? 친구 사귀고 싶어서 하는 거야. 여자를 만나. 이야기해. 그런데 상대방이 뭐 그런 성향이 있었는지 나는 원래 그런 성향이 아니야. 나는 원래 뭐 레즈비언이라고 우리가 하는데 그런 동성의 성향이 아닌데 얘랑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얘가 내 고통을 잘 이해해주고 이렇게 감싸 안아주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손도 잡고 그렇게 나가는 거거든요. 특별히 나는 동성애자야 라서 만나는 게 아니라 그런 성향이 전혀 없다고 하더라도 사람이 극한 상황에서 누군가를 만나면 그렇게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은 뭐 하셔야 될 때라고요? 지금 여러분은 불륜할 때가 아니라 이혼을 하셔야 될 때예요. 그 정도로 관계가 무너졌으면 이혼을 해야지. 왜 이혼을 할 생각 안 하고 불륜을 하냔 말이에요. 남자도 마찬가지고. 그러지 마세요. 그러지 마시고. 근데 이제 여자분들이 더 많아요. 여자분들이 이미 남편과의 관계가 무너져서 이혼은 못하겠고 이혼 왜 못해? 무서우니까. 그런다고 불륜은 해. 불륜은 안 무서운가? 불륜은 몰래 하는 거라서 그러시지 마세요. 그러시지 말고 사람은요 공명정대해야 되는 거예요. 어디 은밀히 숨어서 막 뭘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공명 밝고
떳떳하게 당당하게 그리고 크게 하시란 말이에요. 공명정대 해야 된다. 그래서 고민이 되면은 아는 변호사 상담하시고요. 그러면 제가 솔루션을 말씀해 드릴게요. 이혼을 해야 되는지 뭐 어떻게 해야 되는지 불륜하지 마세요. 그럼 이거 이제 동성간에 불륜하면요, 보통은 이게 소송으로 가면은 남편이 기록을 다 갖고 와요. 증거를 다 제출합니다. 창피하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러시면 안 되고, 그런 경우에 동성 불륜을 한 경우에는 여자분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제발 이혼해달라고 해요. 왜냐면 이 불륜한 것 자체가 이미 얘랑 관계가 파탄이 나서 불륜을 한 거거든요. 근데 이혼하기가 두려워서 안 한 거지. 아니 이혼이 두려워요? 불륜이 두려워요? 나는 불륜이 더 두렵겠네. 안 그런가? 그러니까 생각에 힘이 있어야 돼요. 생각을 잘해야 돼요. 왜 이상하게 생각을 해가지고 은밀하고, 그러니까 음습한 것들 있죠. 불륜은 음습한 거잖아요. 음습하고 아니까 이제 아무튼 그렇습니다. 문제 해결 방법이 아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요, 자꾸 밑으로 내려가요. 등급이 자꾸 내려간다고요. 8등급, 9등급 쓰레기, 이제 사람이 아니게 돼요. 그러면 여러분도 그렇지만 여러분의 자녀들은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럼 안 됩니다. 기품 있게 꼿꼿하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렇고요. 동성 불륜이 있고요. 제발 이혼해줘 하는데 안 해주죠. 안 해줍니다. 왜냐면 동성 불륜은 조금 충격이 커요. 이럴 수 있죠. 아니 남자도 아니고 여자랑 불륜을 한다고? 아니면 여자 입장에서는 아니 여자가 아니고 남자랑 불륜을 한다고? 그러면 뭘 느끼냐면, 내가 그 정도의 매력도 없나? 내가 이성인데 그래도, 나 여잔데, 나 남잔데 그래도 그 정도의 매력이 없단 말이야 내가 너한테? 이제 그런 본연적인, 그러니까 근원적인 자존심의 상처를 입기 때문에 화가 더 나요, 상대방 배우자는. 그래서 안 해줍니다. 안 해줘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동성애 자체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정신병으로 보는 분도 있어요. 배우자 입장에서. 너는 정신병에 걸린 거니까 지금 이혼할 게 아니라 너 치료해야 돼. 그럼 현실을 부정하고 싶은 거죠. 남편 입장에서. 내가 남자로서 인정할 수 없는 거야, 이 사실을. 그래서 정신병으로 몰아갑니다. 너 정신병이야. 그러니까 지금 치료해야 돼. 지금 이혼할 때가 아니야. 그러면서 정신병원에다가 이제 강제로 집어넣을 수도 있는 거죠. 물론 강제로 집어넣을 수는 없지만 그렇습니다. 피해자인 배우자가 받는 충격이 매우 크다. 동성 불륜은. 왜? 네. 이 상대도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한테 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재혼불륜. 재혼불륜은 내가 첫 번째 결혼해서 배우자가 불륜해서 이혼했는데, 아니 이놈 재혼을 했는데 이놈이 또 불륜을 했네? 그럼 어떻게 돼요? 나는 이제 완전히 멘붕 오는 거죠. 멘붕이야. 그래서 이런 분들이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생각을 해보자. 전 남편도 불륜했고 지금 남편도 불륜을 했네. 그러면은 세상의 모든 남자는 다 똑같다. 다 불륜을 한다. 그러니까 내가 얘랑 이혼하고 또 어떤 놈을 만나도 난 외로우니까 누군가 만나긴 만날 것 같아. 근데 그 놈도 또 불륜을 할 거잖아? 그러면은 그냥 얘랑 살자. 그렇게 가면 안 돼요, 여러분. 그렇게 가면 안 돼요. 그건 생각이 아니죠. 그건 생각이 아니고 생각하는 척을 하는 거죠. 아무런 생각에 힘이 없어. 생각이 전혀 작동하지 않은 거예요. 내가 경험한 두 사람의 남자가 세상 모든 남자를 대변하나요? 전혀 아니죠. 한번 교통사고 당했다고 해서 다시는 교통사고 안 당하라는 법이 있나요? 그건 아니에요. 배우자의 불륜이라는 거는 사고와 같은 거예요. 사고를 당한 거죠, 내 입장에서는. 그러면은 누구라도 사고가 나면 이 사고를 어떻게 대처할까를 고민하지, 그 사고가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생각을 잘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남자는 불륜을 하지 않아요. 사람은 다 다릅니다. 내가 이제 사람을 잘 볼 수 있는 눈을 길러야 되는 거죠. 그리고 역시 나를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여러분, 재혼불륜은요, 우리가 고통의 크기를 보면 그렇게 크지 않아. 이거 개인적인 크기죠. 왜냐면 불륜이 2번 쌓였다는 점에서 고통스러운 거지. 근데 그 고통은 뭐 때문이냐면 불륜을 한 저놈 때문이 아니라 50대 50인 거죠. 그래서 동성 불륜에 비하면 제가 볼 땐 재혼 불륜은 그렇게 고통은 크지 않다. 그리고 재혼 이혼은요, 여러분, 더 신속하게 하는 거예요. 결혼은 신중하게, 이혼은 신속하게, 재혼은 더 신중하게, 재혼 이혼은 더 신속하게. 그래서 내가 2번 이혼을 하게 됐다고 해서, 물론 내가 문제가 있을 수도 있죠. 근데 내가 문제가 있다고 해서 이혼을 하지 않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불륜인 경우에. 그러니까 그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 자신 있게 이혼하시기 바라고요. 정정당당하게. 그리고 아는 변호사한테 상담하시면 되고요. 둘 중에 더 고통스러운 걸 고르자면 동성 불륜이 더 고통이 크다. 상대방 배우자한테. 왜? 상대도 아닌 사람한테 당했기 때문에 동성 불륜은 견딜 수가 없다. 그래서 동성 불륜을 선택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웃 불륜과 황혼 불륜인데요. 자, 이것도 많이 있죠. 이웃 불륜이 뭐야? 이웃 불륜. 이웃 간의 불륜이 난 거야. 이웃 간에. 그래서 서로 알아. 자, 우리가 불륜을 하면요, 내 배우자가 알을 수 있는데 상대방 배우자는 몰랐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웃 불륜은요, 다 알아. 이미 4명이, 주인공 4명이죠. 4명이 서로 알아.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이웃이야. 이렇게 이웃이에요. 바로 이웃일 수도 있고, 뭐 같은 층일 수도 있고, 이웃인데 여기에 남편, 아내,
이렇게 여기도 남편 안에 이렇게 부부가 있는 거잖아요. 부부 1, 2, 3, 4 이렇게 이제 이웃이니까 서로 왕래가 있어요. 친해. 서로 친해. 근데 친하다 보니까 불륜까지 이르게 된 건데 2번하고 3번이 불륜을 했어. 2번이 여자고 3번이 남자라고 해요. 그러면은 1번, 4번도 이거를 자 2번, 3번이 불륜을 하는데 4번이 알았어. 4번이 눈치를 채고 이거를 이웃이니까 같은 동네에 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걸 4번이 난리를 치면서 1번도 알게 되고 4번도 알고 온 동네가 알게 된 거야. 온 동네. 동네 방네 소문이 다 났어. 그래서 문제가 뭐냐면 이게 계속 마주쳐야 된다는 게 문제예요. 불륜을 했는데 뭐 복도에서 마주치거나 아니면은 주차장에서 마주치거나 아니면 아이들이 있는데 아이들이 막 학원에서 마주쳐. 이거 굉장한 고통이죠. 동네 소문이 다 났어. 다 알아. 다 알고 이제 계속 마주치니까 자꾸 막 형사사건이 불거지는 거예요. 원래 불륜은 민사인데 둘이 만나서 막 폭언하고 협박하고 막 그래. 근데 이사를 가는 게 쉽지 않잖아요. 당장 이사 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만나니까 만날 때마다 막 때려. 막 폭행하고 그게 다 형사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형사 문제 되면 어떻게 바로 고소하죠. 이미 이 사람들 관계가 나빠. 그래서 다 고소해. 건건이. 경찰서에서도 다 알아. 경찰서에서 그분들요 이제 그만 오세요 막 그럴 정도야. 그래서 너무 창피하다. 너무 창피하다. 근데 이제 배우자 입장에서는 배신감이 되게 크겠죠. 지인인데 이웃이야. 그래서 이제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거죠. 온 동네 소문이 다 났어. 여기 살 수 있을까 이 동네? 이사 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경우에 만약에 한쪽이 다 그래 우리 이혼하자 그렇게 해피엔딩이 되면 좋은데 이혼을 안 하려고 하잖아요 한쪽이. 그러면은 계속 문제 삼기 때문에 끝도 없어. 끝도 없어. 폐해가 장난 아니죠. 그 다음에 황혼 불륜은요. 황혼 불륜은 뭐냐? 불륜을 평생 한 거예요. 불륜 기간이 평생이야. 젊을 때는 그러니까 신혼 때부터 불륜을 했어. 젊은 때는 그래 뭐 아이가 생기면 괜찮아지겠지. 이제 책임감이 생기겠지. 그러면서 계속 참았어. 근데 이제는 계속해. 내가 그걸 신경 쓰다가는 이혼해야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요. 보통은 생각을 무디게 만들어요. 이게 되게 나쁜 건데요. 사실은 이혼을 진지게 해야 되는 경우인데 내가 지금 이혼하면 당장 아이들을 어떻게 키울 수도 없고 어려워. 그러니까 이혼을 못해. 이혼을 해결책에 넣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혼을 안 해. 자 여러분 이혼을 안 할 거면요. 어떻게 여러분들 생각하냐면요. 문제 삼지 말아야지. 그래 내가 어차피 이혼할 거 아닌데 이거 문제 삼아봤자 나만 힘들지. 그래서 나중에는요 문제 제기조차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냥 쟤는 그런가 보다. 그리고 여기서 더 점입 가경은 종교가 있는 분들은 종교에 가서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라 그런 말을 듣잖아요? 그럼 그걸 여기다 적용해. 그래 이 사람은 원래 이런 사람이야. 내가 받아들여야 돼. 이 사람 있는 그대로 수용해야지. 그런 이상한 정신 구조를 세팅을 해. 그러면서 버티는 거예요. 그래. 근데 어떻게 버텨요? 나이가 들면 괜찮아지겠지. 힘이 빠지면 괜찮아지겠지. 정력도 점점 줄어들겠지. 라고 생각을 하는 건데 이제 황혼이 됐어. 그런데도 계속해. 이제는 아예 남편도 야 그냥 받아들여. 아니 이러고 평생 살았는데 뭐 이제 와서 뭘 문제 삼냐. 그냥 받아들여. 이러고 살자 그냥. 그렇게 얘기를 해. 그러면은 어때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혼을 신속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혼을 신속하게 하기 위해서는요. 앞으로 올 일을 예측하셔야 돼요. 이런 경우 매우 많죠. 황혼 불륜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둘 중에 뭐가 더 고통스러울까요? 평생 불륜하는 분들 많아요. 근데 왜 사냐면은 그냥 포기하고 사는 거예요. 포기하고. 근데 포기할 수 없는 것을 포기하고 살면 어떻게 돼요? 내가 병 걸리는 거죠. 결국은 자기 학대에 불과한 거예요. 나를 학대하고 참을 수 없는 것을 참는 척을 하고 그러면서 고통받고 무엇을 위해서 살았는지 그런 질문을 해보면 답이 안 나오죠. 그래서 그런 질문을 아예 하지 않아요. 그리고 내가 지킨 건 가정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가정이 뭐냐는 거예요. 내가 지키고자 했던 그 가정은 도대체 어떤 모습이냐 라고 생각하면 내가 멘탈이 완전히 주저앉아 버리거든요. 그래서 아예 생각을 하지 않아요. 그래야지 내가 살거든요. 그러면서 점점 생각의 힘을 잃어가는 거예요. 원래도 생각의 힘이 많지 않은데 원래 있는 것조차 점점 줄여나가서 아예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살 수 없으니까. 여러분 그렇게 사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도 되나 라는 점이 궁금하신 분들은요. 상담을 받으세요. 상담을 받으시고 분명히 크게 도움이 되실 거니까 상담을 좀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니면은 제 강의를 들으시거나 둘 중에 하나는 하자. 자, 둘 중에 고르라면 뭐가 더 고통스러울까? 배신감이 더 큰 걸로 보자면 저는 이웃 불륜이 더 커 보이는데 어떠세요? 이웃 불륜. 그러니까 황혼 불륜은 너무 오래됐어 이미. 오래돼가지고 내가 나를 둔감하게 만든 면도 있어요. 그리고 황혼 불륜은요. 내가 사실 이런 상태를 용인한 면도 있거든요. 인생에서 선택이라는 거는 나를 어디에 두느냐의 문제인데 황혼 불륜은요.
나를 거기에 둔 거예요. 남편이 불륜하는 상황에 나를 거기다가 방치한 거기 때문에 저는 본인의 책임도 좀 크다라고 보고요. 그래서 배신감의 크기로 보면은 이웃 불륜이 더 크다고 봐요. 이웃 불륜. 예, 온 동네 방네 소문이 다 나게 만들었고 결국은 상대방 이혼을 하지 않기로 하면서 이제 형사 사건이 장난 아니었고요. 파생된 형사 사건이. 그래서 일단은 저는 둘 중 하나 고르자면 이웃 불륜이 훨씬 더 배우자에게 고통이 클 것이다. 왜냐면 이제 남자들끼리는 그런 거죠. 내가 너를 내 동생으로 여기고 정말 잘해줬는데 맨날 형님 하면서 내 아내랑 바람을 펴? 충격이 엄청 큰 거죠. 그래서 저는 이웃 불륜을 선택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한 차례 다 걸러졌고요. 그 다음에 고르자면, 자, 설명은 다 드렸으니까 한번 골라볼게요. 지인 불륜이라는 거는 내가 상간녀 팬티까지 빨아줬다. 내 남편의 혼외자를 내가 봐줬다. 불륜 기간도 길고요. 그러면은 그거하고 군인 불륜. 증거 모텔 사진이 있는데도 군복을 입고 모텔에 갔을 뿐만 아니라 모텔 사진을 들이밀었는데도 반성하지 않는, 오히려 이혼하자고 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온갖 기상천외한 말을 막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상간녀 입장에서 본인이 오히려 더 당당하게 이혼하자고 해요. 그 남편은 이혼하길 원하지 않았거든요. 그래도 아이가 어리니까 같이 잘 키워보자라고 했는데 여자 군인이요, 이혼해달라고 했습니다. 내가 이혼하겠다. 이혼해달라. 근데 아이는 내가 키울 거야. 말이 돼요, 안 돼요, 여러분? 불륜했는데 여자가 불륜했어. 군인 불륜해서. 그러니까 군인 불륜이니까 여군 남군이 불륜을 한 거잖아요. 여군이 불륜을 했는데 남편이 용서해주겠다고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정도 안 하고, 불륜은 인정도 안 해. 그냥 얘기도 안 해. 대꾸도 안 하고요. 사과도 안 하고요. 남편이 굉장히 많이 기회를 줬거든요. 근데 사과도 안 해. 인정도 안 해. 그리고 이혼하자고 하면서 애는 내가 키울 거야. 어때요, 여러분? 이게 수용이 되시나요? 아니, 애가 있는데 애 놓고 불륜할 때는 언제고? 그리고 애는 내가 키울 거야? 안 되죠. 양심이 없는 거죠, 그거는. 근데 우리나라 법원에서는요, 아이가 어리면 어릴수록 양육권은 누구한테 유리해요? 엄마가 더 유리합니다. 엄마가 불륜을 했어도 양육권은 엄마가 더 유리하다. 아이가 어리면 어릴수록. 아주 어리면 더 그렇겠죠. 그렇습니다. 그런 군인 불륜과 지인 불륜 둘 중에 하나 더 고통스러운 걸 고르자면, 제가 볼 때는 지인 불륜이 훨씬 더 고통의 크기는 더 크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아니, 여자가 마음이 떠났겠죠. 인정하고요. 여자가 마음이 떠났으니까 불륜을 했겠죠. 근데 그러려면은요, 마음이 떠났으면 이혼을 해야지 왜 불륜을 하냐는 게 첫 번째 지적이고요. 여러분, 불륜하지 말고 이혼하세요. 그게 더 공명정대한 겁니다. 여러분의 가오를 떨어뜨리지 않는 일이에요. 자, 같이 복창하시죠, 복창. 지금은 불륜할 때가 아니라 이혼할 때다. 불륜하지 말고 이혼하자. 여러분, 복창 3번씩 하시고요. 왜냐면 불륜하면 가오가 떨어지잖아요. 사람은 가오로 사는 건데. 그죠? 그래서 그거를 인정하지 않은 거, 사과도 하지 않은 거 잘못이에요. 아니, 마음이 떠난 건 오케이. 떠나든 말든. 마음이 떠날 수도 있지. 근데 최소한의 사람의 예의잖아요. 최소한의 사람의 예의조차 하지 않고 그렇게 하면은 인간이 아니죠. 인간의 종류는 되게 많죠. 다양하다. 인간은 다 똑같지 않죠. 저런 사람들은 우리가 쓰레기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쓰레기. 헤어질 때도 예의가 있는 거거든요. 불륜을 했어도 예의가 있는 거예요. 불륜을 했으면 최소한 해야 되는 게 있죠. 인정해야죠. 불륜을 했으면 최소한 인정하고, 증거까지 있는데 그 부정하면 어쩌자는 거야. 인정하고 사과하는 건 기본이고요. 그 다음에 같이 노력해서 다시 살거나 아니면 이혼하거나인 거지. 이거 없이 그냥 이혼해. 말이 돼요, 그게? 말이 안 되는, 그 인간이 아닙니다.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둘 중에 하나 고르자면 저는 지인 불륜이 훨씬 더 크다. 고통이 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동성 불륜과 이웃 불륜, 이거 만만치 않은데, 자, 여러분, 동성 불륜의 고통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동성 불륜은 자, 이거 그림으로 설명드릴게요, 여러분. 자, 내가 여자야. 내 남편이, 자, 이게 납니다. 여러분은 지금 여자예요. 난데 내 남편이 바람을 폈어. 불륜을 했어. 근데 남자네? 이러면은 어떻게 되냐면요. 아니, 내 라이벌이 남자란 말이야? 내 라이벌이 남자라니. 이거는요, 라이벌의 성별에서 이미 이게 안 되는, 게임이 원래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남자랑 경쟁해야 된단 말이야? 여자도 아니고? 그럼 여기서 나는 내가 그 정도로 바닥인가? 내가 그 정도로 매력이 없다는 이야기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충격이 큰 거예요, 그 점에서. 남자도 마찬가지고. 남편 입장에서도 내가 남자예요. 여러분 지금 남자입니다. 근데 내 아내가 바람을 폈는데 여자야? 그럼 뭐예요? 아니, 내가 아무리
성적인 매력이 없어도 내가 이 여자보다 못하다고? 그래도 나는 남자잖아. 나는 성관계를 할 수 있잖아. 여자랑 여자끼리 성관계를 할 수 없잖아. 유사성행위를 하겠죠? 그러면은 유사성행위보다 나의 성행위가 더 안 된다는 거잖아요. 이게 더 떨어진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건 참을 수 없는 거예요. 자존심이 상하기 때문에 동성 간의 분류는 그냥 동성이라는 것 자체에서 그냥 충격적인 거예요. 너무 충격적이다. 그래서 고통이 크다. 그래서 인정조차 안 하려고 그래. 이건 불륜이 아니야. 이건 불륜이 아니야. 너 미친 거야. 그렇게 가고 싶어 하는 거죠. 그래서 동성 불륜은 고통이 크다. 배우자의. 자, 이웃 불륜도 고통이 큰데 이웃 불륜. 이웃 불륜 왜냐면 온 동네방네 소문이 다 나고. 근데 둘 중에 고르자면 저는 그래도 동성 불륜이 더 충격이 크지 않을까? 충격이 크다. 왜냐면 내가 아무 문제 없을 때 나랑 내 아내는 아니면 아내는 내 남편과 같이 성관계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녀도 출산을 했어. 근데 갑자기 동성 애란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고통이 더 클 거라고 보고요. 자, 결승입니다. 결승. 최악의 불륜 월드컵 8강 결승전 전지적 피해자 시점에서 봤을 때 동성 불륜과 지인 불륜 둘 중에 무엇이 더 고통이 크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저는 그래도 지인 불륜이 더 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동성 불륜이 물론 이제 동성 불륜이 충격이 매우 큰 건 사실이지만 지인 불륜은요 너무나 오랫동안 그리고 내가 첩에 뒷수발을 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이거는 뭐 다른 거에 비할 바가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인 불륜이 오늘의 최악의 월드컵 1위를 차지하게 됐습니다.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신가요? 자, 제가 오늘 이제 불륜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좀 설명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이거를 좀 설명드릴게요. 불륜으로 굉장히 고통을 많이 받으시는데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거는 교통사고와 같은 거예요. 어떻게 대처하느냐의 문제인데 자, 내가 걱정해야 되는 건 뭐냐면은 이거예요. 자, 이렇게 보시면은 자, 여기에서 불륜이 발생한 거예요. 내가 나의 삶을 살고 있는데 불륜이 발생했어, 배우자에.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우리는요. 미래에 자꾸 가 있어요. 미래. 앞으로. 저한테도 이제 상담할 때 물어보시는 분들이요. 앞으로 남편이 할까요? 안 할까요? 그걸 제가 어떻게 알아요? 제가 알 수가 없고요. 그리고 미래에 남편이 불륜을 하지 않는다. 이게 중요해요? 남편이 앞으로 불륜하지 않으면 나는 살 거예요? 기회를 한 번 더 준다고 표현을 하던데. 기회를 더 준다. 더 줄 거예요? 자, 여러분. 불륜을 하지 않는 건요. 당연한 거예요. 이게 어떻게 기회를 주는 조건이 되죠? 앞으로 얘가 불륜을 안 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죠. 그건 아무런 조건도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관심을 가져야 되는 부분은 뭐냐면 과거입니다. 과거. 과거와 지금이죠. 과거와 지금. 자, 내가 이제 남편이 불륜을 했는데 지금이죠. 지금 나는 어떤 선택을 해야 돼요. 지금 해야 돼요. 지금. 근데 이 선택을 잘하려면 어떻게 되냐면은 과거에 내가 남편의 불륜으로 인해서 상처를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질문은 뭐가 되냐면 이 상처를 어떻게 치유할 것인가예요. 요게 질문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앞으로 남편과 나의 앞으로 관계는 어떻게 될 것인가. 불륜을 앞으로 할 거냐 안 할 거냐 그런 유치한 질문을 하고 있으면 안 돼요. 당연한 거잖아요. 하면은 그냥 이혼이지. 앞으로 또 한다면. 그 앞으로 남편과의 관계가 어떻게 될지 예측하셔야 됩니다. 요 두 가지가 여러분들의 질문이어야 해요. 어떤 분들은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내가 뭘 잘못했지? 그러면서 자꾸 원인을 찾으려고 그래. 아니에요. 교통사고는 원인이 없어요. 상대방이 뭐 원인이 있긴 있죠. 상대방이 잘못해서 일어난 과실이라면 이것도 남편이 내 배우자가 잘못해서 일어난 일이에요. 원인은 명확해요. 내가 뭘 잘못해서 일어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저놈이 잘못해서 내가 받은 상처 어떻게 치유할 거냐? 여기에서 뭐가 나오냐면은 상간자 소송을 하시란 말이에요. 상간자 소송을 하셔야 돼요. 용서해주면 앞으로 기회를 주면 상간자 소송 안 해도 돼? 아니죠. 그럼 내 상처는 치유되지 않아요. 말도 안 된단 말이에요. 상간자 소송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남편한테 어떻게 책임을 물을 것인지 요거. 그러니까 자꾸 이런 거는 생각을 안 하고 뭐만 생각하냐면 요게 꽂혔어요. 여기. 앞으로 불륜하지 않으면 난 기회를 한 번 더 줘야지? 그러면 내가 받은 상처 치유가 안 되고요. 그러면은 나는 이거를 용서해줘도 의미가 없고요. 나는 계속 생각이 나요. 안 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첫 번째는 책임을 물어야지 내 상처가 치유가 된다. 그 다음에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 예측해야 돼요. 남편과 나의 관계가. 앞으로 불륜 안 하는 건 그것이 조건이 아니라 자, 이제 이런 일이 있었어. 앞으로 남편과 나는 관계가 어떻게 될까? 관계 회복이 될까? 관계가 좋아야지 행복할 거 아니에요. 내가 기회를 더 준다는 건 행복한 관계를 원하는 걸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올 것을 아셔야 돼요. 지뢰자라고 표현을 하는데 앞으로 올 것을 예측하는 사람이 되어야 해요. 근데 이건 어디에 답이 있어요?
앞으로를 예측하는 건요, 과거의 답이 있습니다, 이미.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사람에 대한 관찰이 나와야 되는 거죠. 그냥 막연한 기대로 이 결혼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지뢰자가 되기 위해서, 그리고 과거의 상처에 대한 책임을 묻는 거, 요것을 잘 하기 위해서 아류논어를 들으셔야 되겠죠. 아류논어 프로젝트 1위 수업 들으시고, 우아하게 욕하는 법, 특히 우아하게 욕하는 법 들으세요. 제가 이번에 우아하게 욕하는 법을요, 다시 강의를 합니다. 다시 라이브 강의를 할 거예요. 언제부터? 3월 1일부터. 우아하게 욕하는 법, 2500년의 지혜로 지금을 사는 겁니다. 2500년이나 쌓인 지혜가 이미 있어요.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 헤매지 않아도 돼요. 그리고 아류논어 102개의 우아한 욕 대방출, 3월 1일부터 매주 수요일, 토요일 1시간 반씩 진행할 겁니다. 그래서 10회 예정하고 있고요. 10회 강의 3월에 끝날 수 있도록 예정하고 있고요. 이거 제가 조만간 공지할 테니까 우아하게 욕하는 법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거 기억하세요, 여러분. 꼭 과거 미래 있죠? 남편이 불륜했어, 아내가 불륜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우왕좌왕하지 마시고요. 일단 침착하시고 냉정하게, 자, 이걸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 라는 질문을 하면 돼요. 막 우울증에 걸릴 때까지 막 상황을 악화시켜서 오지 마시고요. 빨리 오세요, 빨리. 엄마랑 같이 와도 되고요. 근데 엄마가 오면 안 돼. 엄마가 오면 당사자한테 얘기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오려면은 엄마랑 같이 오시기 바랍니다. 엄마와 딸이 같이 오면 돼요. 물론 남편이 와도 되죠. 여기서 남편은 아내인 배우자가 불륜하신 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메커니즘 잊으시면 안 돼요. 앞으로 얘가 불륜을 할까요, 안 할까요? 앞으로 안 하면 나 용서해 줄 거예요. 그거는 올바른 질문이 아니다. 그거는 생각을 포기하겠다는 거예요. 생각을 포기하지 마시고 이렇게 치유해 나가셔야 돼요. 과거에 대한 상처 치유하는 법, 그 다음에 앞으로를 예측하는 법, 그리고 나서 이게 됐을 때 이혼을 할지 아니면은 결혼 생활을 유지할지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